네, 첫 번째 사연 시청자님 전화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유니크고요. 네, 비중은 60%고 매수가는 5,900원이요. 5,9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60%를 담으셨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그 고점을 찍기 전에 사신 게 맞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들고 가서 뭐 네. 더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네. 다시 한번 지금 짧은 기간 조정을 딛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 하락이 염두된다면 팔아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 답답한 사연 저희가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종가 확인하고 전략 이어지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요. 기다려주세요. 네. 네. 유니크입니다. 시청자님께서 굉장히 좀 담담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3.28% 비교적 낙폭이 좀 많이 컸습니다. 이틀째 하락이고요. 6,200원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다행히 시청자님 매수가 대비 손실 구간은 아니신데요. 수익 구간이시긴 한데 추가적으로 더 밀리게 된다면 지금이라도 좀 방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용구 전문가님, 네. 유니크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올해 들어서 특히나 거의 2배는 아니지만요. 4,000원이 거의 연초 시가인데 7,000원까지 얼마 전에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흐름에 있어서 주목을 받았던 이유 간단하게 체크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유니크라는 회사는 그렇게 시장에서 알려진 종목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자동차 쪽의 연비 개선이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정부 정책상으로 약간 이제 앞으로는 연비 개선,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연비 개선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변속기 자체의 성능을 좀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유압 솔레노이드 밸브 사업이 주력이고 중국 쪽에 있는 자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용 시계를 좀 주력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압 솔레노이드 분야에서는 이제 업계에서는 1위의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의 꾸준한 성장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은 대략적으로 한 166억 원, 그래서 올해는 지배주주 기속손익상으로 봤을 때 239억 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대치들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온 건 분명하고요. 화면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부품 쪽에서 유압 솔레노이드 밸브가 비율 자체가 이제 6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가장 주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중국 청도 유니크라고 이제 자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연결 기준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자동차용 시계라든가 뭐 시가라이터 및 파워 아울렛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의 점유율도 역시 우리나라 쪽에서는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는 부품 쪽에서는 점유율 1위를 역시 기록을 하고 있는 회사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올해 예상 실적을 봤을 때 매출액 2,641억 원에 영업이익 283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 당기순이익 및 이제 지배주주 귀속순이익은 239억 원인데요. 실적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이유는 작년 1분기 실적을 잘 봤을 때 작년 1분기는 494억 원에 영업이익 32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대략 575억 원에 영업이익이 44억 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매출 자체는 대략 15%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35% 전후로 좀 증가를 한 거고,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좀 규모의 경제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영업 마진도 개선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업 마진이 4%에서 5%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유니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를 좀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평균 대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현재 주가는 그래서 펀더멘털과 향후의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아직도 좀 저평가 구간이라고 하시니까 좀 놀라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찾아보니까 연비 규제가 최근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6단에서 8단 그 솔레노이드 맞죠? 솔레노이드 밸브가 변속기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장 점유율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수혜가 향후 어느 정도나 좀 부각이 되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6단에서 8단이 자동 변속기가 지금은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GM대우는 조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화면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유압 솔레노이드 밸브 10단 변속기까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개발을 하고 있고 얘네가 점유율 1위니까 개발이 완료가 되게 되면 또 이제 납품이 이게 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변속기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 변속이 될 때마다 이제 RPM이 좀 급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최대한 압력을 줄여주는 게 이제 목표인데 10단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악셀이 RPM이 순간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이제 빈도수가 이제 적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너지 효율 자체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유압 솔레노이드 쪽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도 이제 이 10단 변속기까지 개발을 해서 10년 안에 개발을 완료해서 이제 또 이제 장착을 한다고 하니까 성장은 좀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비 규제 강화로 이제 변속기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이제 오르고 있다라는 내용이 또 예전에 좀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 관련된 기업들 3기 오토모티브, 경창산업, 서진 오토모티브, 유니크 그리고 이제 3기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이게 사업이 이제 확장될 것을 예상을 해서 오늘 같은 날 이제 무상증자를 좀 하기도 했는데 유니크도 이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이슈적으로도 충분히 이슈도 좋지만 펀더멘털적으로도 분명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오늘 밀린 거는 그냥 오늘 코스닥이 안 밀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중소형주가 좀 약세를 기록하면서 밀린 부분이 좀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저평가 구간이라고 하니까 분명히 추가 상승 여력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시청자님 지금 매수가는 높은 가격대는 아니지만 비중이 또 많으세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비중은 이제 60%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저도 컨설팅하는 입장에서는 20% 이상 비중을 잘 넣지 않거든요. 20%씩 넣어도 사실상 5종목이면 딱 탄탄해지거든요. 근데 60%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걱정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기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 주가는 지금의 시장 환경을 모두 고려해서 봤을 때 추가 하락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대략 한 5,600원에서 5,900원 사이에서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이 가격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제 또 매수가를 위협하는 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한 5배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5,600원 선까지 내려가게 되면 이제 4점 몇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실 게 아니고 오히려 더욱더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조금 더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이제 밸류에이션, 올해 실적에다가 밸류에이션 7배까지만 좀 보수적으로 산정을 해서 봤을 때 8,500원 선까지 상승 가능성이 최종 목표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비중이 지금 과하기 때문에 7,000원 선부터는 좀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흐름을 잘 보시면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캔들상으로 특별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긴 어려웠어요.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근데 오늘 이제 코스닥이 무너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이게 주가가 한번 장중에 마이너스 5%대까지 쏟아졌었던 거고요. 근데 막상 또 이제 조금 있다가 수급이라든가 이런 거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신권에서나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에 나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간의 자리가 높고 또 한편으로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내지는 이제 하드웨어 쪽 이렇게 코스닥의 시가총액 비중이 높고 또 한편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에 대한 기관 외국인들 매도가 나와서 그런 거긴 한데 시장 그냥 평균 따라서 이 유니크도 덩달아서 좀 밀린 거고 그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현재 이런 위치까지 밀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손절가는 조금 이제 시장이 혹시라도 좀 과하게 밀릴 것을 감안을 해서 5,600원 선을 손절가로 잡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최종 목표가는 8,500원 선까지 오시고요. 그리고 지금 비중이 과하기 때문에 7,0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비중 자체는 조금씩 줄이면서 움직이시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7,000원까지 올라가면은 비중을 한 40%에서 50%대로 줄이시고 7,500원 선까지 가면은 이제 30%대로 줄이시고 8,000원, 8,500원 선 올라가게 되면 최종적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단계별로 좀 이제 수익션 그 전략을 좀 짜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님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전략을 좀 들어보셨습니다. 비중 축소도 시급해 보이네요. 네. 네. 손절가도 중요하다고 제시가 되고 있지만 일단 목표가에 있어서 조금 더 추가 하락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저평가 구간으로 좀 자신감을 갖자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니까요.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좀 다지고 올라서면서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크에 대한 두 분 전략입니다. 조용구 전문가 투자 의견 보유고요. 7,000원부터 비중 축소, 최종 목표가 8,500원, 손절가는 5,600원입니다.
정재용 부지점장 투자 의견 보유고요.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5,800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의견 각각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이어서 게시판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좀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특히 밀리면서 많은 분들 사연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4477님의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남겨주셨습니다. 유비쿼스를 갖고 계시네요. 7,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자, 부지점장님, 네.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 인터넷 관련 종목도 오늘 장에서 정말 좀 낙폭이 크게 밀린 상황입니다. 다행히 시청자님 매수가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이 지금 필요할까요? 일단 뭐 유비쿼스 한다고 하면은 그 통신 장비 업체이고요.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에 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통신 장비 쪽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무구조도 튼튼하고 그리고 뭐 이제 특히 4분기 쪽이 통신 장비 쪽은 성수기니까 실적 부분도 작년에 좋았고요. 올해도 뭐 작년 수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 말씀을 드리면 오늘 유비쿼스가 좀 낙폭이 컸죠. 한 3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3% 정도. 이것은 이제 코스닥 시장, 특히 중소형주들 하락에 기인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이제 그 유비쿼스 같은 경우 뭐 기업 내용은 훌륭하지만 사물 인터넷 쪽에 테마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유비쿼스 주가가 지금 수준에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 이유는 이제 그렇게 되려면 사물 인터넷 테마가 시장에서 뭐 크게 일어나든지 혹은 실적 부분들이 전년도에 이어서 전년의 호실적을 올해도 큰 폭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적은 뭐 무난하겠지만은 작년에 이은 정도 뭐 이 정도라면 모멘텀이 좀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비쿼스 주가는 당분간 좀 박스권 흐름이 예상이 된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도 뭐 시장 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뭐 큰 폭의 하락을 했지만은 사실 코스닥의 어닝 시즌은 8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닝 시즌이 이제 코스닥은 시작되는 이런 시점인데, 지난 5월에도 그렇고 코스닥의 어닝 시즌에서는 상대적으로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 그랬고요. 그리고 2분기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하는 뭐 이런 시장의 우려감도 있다. 그래서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뭐 빠른 성장, 빠른 폭의 시세 만에 혹은 시세가 상승장이 일어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따라서 매매 전략은요, 유비쿼스의 매매 전략은 일단 손절가는 7,500원입니다. 당분간 한 7,500원 수준에서 8,500원 이후의 박스권을 움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모멘텀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모멘텀이 불지 않는다고 하면 이 박스권에서 당분간은 움직인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8,500원, 손절가는 7,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치가 8,500원, 그리고 손절가 7,500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유비쿼스에 대한 전략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전화 연결로 또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어제님.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현대증권이요. 현대증권 갖고 계세요. 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8,160원에 비중 30%인데요. 8,160원에 30%요? 예. 시청자님 오늘 들어가신 건가요? 예, 오늘 들어갔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굉장히 좀 고점이라 걱정되시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7,700원에 한번 들어갔다가 네. 잠깐 수익 보고 나왔는데, 오후에 또 참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들어갔는데 이게 물린 건지 이게 들어가면 쭉 내리더라고요. 이게 네네.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내릴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많이 올라요. 지금 고점이 너무 높은 데를 사가지고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좀 중기적으로 한 9,000원까지는 갈 것 같긴 한데 그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많이 올라와가지고 네. 고민이 좀 많이 돼가지고. 고민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전화 연결돼서 너무 다행이고요. 시청자님께서는 그래도 9,000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전문가 의견도 같이 들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당연히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시청자님 두 분 중에 어느 분 연결을 좀 해드릴까요? 예, 조용구 전문가님이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조영호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뵌 적이 있으신가 보네요. 예. 네, 전에 한번 강연에서 한번. 아, 그러셨어요. 네.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 8,150원에 일단 매수를 하신 거는 일단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물리신 게 일단은 맞고요. 그 왜 그런 거냐면은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주식이라는 게 21선 이동평균선 대비해서 20% 이상 급등을 하면은 이게 단기 이제 급등 과열권이기 때문에 주가가 무조건 떨어집니다. 어지간해서. 만약에 이게 근데 시가총액 규모가 뭐 한 1,000억 원 미만 되는 부실 종목이 부실주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패턴들을 무시하고서라도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지금 시가총액을 봤을 때 금액 자체가 대략 한 1조 3천억 원짜리인데 1조 3천억 원짜리 종목이 21선 이동평균선 대비해서 20% 이상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지금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들을 좀 감안을 해서 봤을 때 이제 올해와 내년, 그리고 올해와 내년 정도에 예상되는 지배주주 기속순이익으로 봤을 때 금액으로 보면 대략 한 690억 원 정도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한 1조 3천억 원대까지 올라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다른 증권주 대비해서는 조금 고평가를 받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에 만약에 짧게 트레이딩을 하실 생각이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내일이라도 그냥 급하게 좀 빠져나오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게 더 다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조정을 좀 거쳐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는데 매수가가 워낙에 좀 높으시기 때문에 그 조정을 이겨내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흐름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지금 선이 있을 거예요. 그 엔빌로프 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21선 이동평균선 대비해서 이 자리는 분명히 과열 구간입니다. 그래서 매번 보면은 이런 자리들 여기 이제 한 올해 2월 달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21선 이동평균선 대비해서 20% 이상 급등을 하니까 주가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죠. 여기서도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엔빌로프 상단 구간 근저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니까 또 이제 떨어져 버리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좀 쉬었다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월봉 패턴상으로 봤을 때 수년간 장기적으로 이제 하락 패턴을 그려왔는데 매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반복이에요, 계속. 기술적 반등이죠, 여기도. 장기 이동 평균선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증권주, 금융주 몽땅 지금 단기 과열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단기간은 그래서 급등을 여기서 더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정상적인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못해도 7,500원 선까지는 쉬었다가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을 받고 갈 가능성이 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좀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7,500원 선까지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기다릴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버텨보시는 게 맞고 만약에 7,500원 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일단 자르고 나중에 다시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으면은 내일 아침이라도 일단 좀 자르시고 나중에 이제 7,500원 선 전후로 밀렸을 때 다시 재편입을 해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증권하고 금융업종에 약간 좀 불이 붙어 있는 상태라 말 그대로 이제 앞뒤 안 가리고 계속 급등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밸류에이션에 좀 오버슈팅이 좀 들어가가지고 8,500원 선에서 9,000원 사이까지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기회가 오면은 그때는 절대로 따라붙지 마시고 오히려 매도하시는 그런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전략 좀 참고가 되셨어요? 예, 걱정했던 건 좀 물린 게 맞네요. 좀 물린 것 같더라고요. 계속 하고 나서 사갔어야 되는데 좀 기다렸더니 확 빠지는 바람에 파는 시기를 좀 놓쳐가지고. 네. 그러면 이거 매도 시기를 그러면은 그 손절가를 7,500원 잡고 네. 내일은 좀 확률적으로 좀 내릴 확률이 좀 많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조영구 전문가님, 아무래도 하락 쪽으로 확률이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게 무슨 똑짓게 진단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알 수는 없는 거지만 확률적으로 그래요. 확률적으로 굳이 보면 내릴 확률이 좀 더 높죠, 아무래도. 게다가 조금 이따 이제 방송 3부에서 또 전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전략도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주는 완전히 홍수입니다. 미국에서 발표되는 지표도 홍수고 기업들 대기업 실적 발표되는 게 40개고요. 변동성이 심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로 좀 출렁출렁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내일이라도. 예. 네. 시청자님, 판단 시청자님께서 분명 하시겠지만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혹시라도 내일장에서 좀 정리하시거나 좀 재매수 시점을 다시 한번 잡게 되시면 저에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예. 현대증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게시판 종목 하나 더 살펴볼게요. 필명 드리만님께서 테라젠 이텍스 사셨는데요. 7,650원 그리고 20% 담고 계십니다. 테라젠 이텍스입니다. 오늘 장에서 너무 많이 밀렸어요. 부지점장님 어떻게 전략 주시겠어요? 오늘 밀린 거는 결론적으로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테라젠 이텍스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유전자 분석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이제 대표적인 업체가 마크로젠이 있고 테라젠 이텍스가 있는데 사실 그 기술력이나 이런 또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더라도 테라젠 이텍스가 마크로젠보다 못한 기업은 아니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특히나 헬로진이라는 또 이 B2C 모델로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중국 관련해서 중국의 여행객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하는 서비스도 올 하반기에 출시가 되도록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에는 이제 유전자 분석이 실질적인 상용화가 되었다. 상용화의 원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거기에 있어 테라젠 인텍스의 그 성장 가능성 상당히 크다 하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매매 전략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테라젠 인텍스뿐만이 아니고 그 테라젠 인텍스 기준으로 보죠. 테라젠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한두 달 정도 단기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6,500원 이 구간 내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7,600원 정도 매수가이다 하면은 또 이 테라젠 인텍스는 바이오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서 큰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뭐 좀 중장기적으로 한 6개월, 1년 이상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은 뭐 10,000원 이상도 가능할 주가다 하는 판단입니다. 네. 길게 본다면 10,000원까지 가져가자는 전략이고요. 1차적인 목표가가 그럼 7,000 후반대로 주신 건가요? 8,500원을 말씀드리는데 좀 단기적으로 뭐 한두 달 내에 접근하신다고 하면 그 정도 수준에서 매도를 하셔야 될 것이고 시장이 이제 받쳐주는 것이죠. 이렇게 받쳐줘서 코스닥 시장도 뭐 끝까지 조정받을지는 않을 테니까 조정 마무리하고 다시 거래소 좀 상승 추세를 타면서 상승장이 온다고 하면은 테라젠 이텍스 그 장에서 상당히 빛을 발할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다 하는 판단입니다. 네. 네. 테라젠 이텍스 덧붙여서 좀 설명을 들었습니다. 1차적으로 8,500원, 6개월 1년까지 가져가신다면 10,000원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조정, 좀 기간 조정이었다는 의견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부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광고 보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